안녕하세요. 부종, 그러니까 몸이 붓는 현상이죠.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흥미로운 신호거든요. 자,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양말을 딱 벗었는데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부종의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현상 속에 우리 몸의 체액 조절 시스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종이 정확히 뭘까요? 이건 절대 살이 찐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세포랑 세포 사이, 그 빈 공간에 액체가 너무 많이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간질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이 액체는 뭐고 왜 하필 여기에 고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평소에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체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정교한 균형의 미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크게 보면 세포 안, 그리고 세포 밖 이렇게 두 공간에 있어요. 부종은 이 중에서 세포 밖에 있는 체액이랑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이 세포 밖 체액도 또 나뉘는데요. 하나는 혈관 안에 흐르는 혈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한 세포들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균형을 조절하는 두 가지 핵심 힘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먼저 정수압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이 꽉 찬 호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압력 때문에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안의 압력이 체액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반면에 교질 삼투압이라는 힘도 있어요. 이건 혈액 속의 단백질, 특히 알부민 같은 애들이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체액을 다시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평소에는 이 밀고 당기는 힘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던 균형이 왜 깨지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의 체액을 관리하던 이 튼튼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이 왜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균형이 깨지는 원인은 크게 이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한 혈관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너무 세지거나 반대로 안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혹은 쓰고 남은 체액을 청소해주는 림프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조직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 그대로 잘못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바로 오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 전체에는 물이 넘쳐서 퉁퉁 붓고 있는데 우리 몸은 정작 가장 중요한 동맥 속 혈액, 그러니까 유효동맥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시원하게 뿜어주지 못하면 우리 몸은 피가 모자라나? 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응급구조대가 엉뚱한 곳에 불을 끌어 출동하는 것과 같다. 몸은 지금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경보를 듣고 온갖 비상 시스템을 다 가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상 시스템이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줄여서 RAAS라고 부릅니다. 이건 진짜 도미노 같아요. 한번 보세요. 신장이 혈액이 부족해? 하고 레닌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탁 넘어뜨립니다. 그럼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을 막 쥐어짜고 결국 신장한테 나트륨 절대 내보내지 말고 꽉 붙잡아! 라고 명령을 내리게 만들어요. 아시다시피 나트륨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죠? 네, 바로 물이죠. 결국 몸에 물을 더 쌓아두게 되면서 부종은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소프레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까지 합세합니다. 이 호르몬은 더 직접적으로 신장에게 야, 물 한 방울도 내보내지 마!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요. 이러니 수분 정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에 이렇게까지 잘못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만드는 진짜 주범들은 뭘까요? 지금부터 이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본 이 체액 저류의 악순환, 이건 주로 세 가지 질환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 콩팥에 문제가 생긴 신장 질환, 그리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원인에 따라서 부종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심장 문제일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간 문제일 때는 황달 같은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붓는 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원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양말 자국처럼 피부를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없어지는 거, 또 갑자기 손가락 반지가 꽉 끼고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어서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모두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부종은 그냥 보기 싫게 붓는 현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체액 균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일종의 가시적인 경고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에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개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